네. 이제 거기 우리 14페이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할게요. 요 이대백 씨가 요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준비하고 주소 증명 정보도 준비해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 신청서를 잘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이대백 씨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되고, 자,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보존 등기는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한 거 맞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백 씨와 이동백 씨가 자, 공유로 보존 등기를 해도요, 요것도 단독 신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들이 단독 신청한다.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단독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은요, 자,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 자, 요거 잠깐 먼저 볼게요. 그 15페이지 보십시오. 자, 15페이지에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걸 하나 등기관이 작성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대백 씨에게 너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권리증 하나 받아가라. 권리증이 뭐냐면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너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우리가 보통 이거를 등기 권리증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떤 분은 집문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등기법 용어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너가 그저께 신청한 이전 등기, 그저께 신청한 이전 등기가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 완료 통지. 이거는 뭐냐면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종전에는요, 이 전산등기법 초창기 시절에는 등기필 정보 한 장, 등기 완료 통지서 한 장, 그러니까 권리증 한 장, 영수증 한 장, 이걸 이제 별도로 두 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작성을 해서 발급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영수증은 별 의미 없잖아요. 영수증은 은행에 뭐 1,000원을 입금해도 뭐 100원을 입금해도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종이로 형식적으로 발급해 주는 건 뭐 귀찮다 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합한 겁니다. 한 장의 종이에. 그래서 지금은 권리증 및 영수증을 한 장의 종이에 작성해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이대백 씨는 이거 권리증을 들고 집에 가면서 나도 집주인 되었구나, 집문서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를 들여다보면은요, 거기 그 중간에 부착 기준선이라고 돼 있어서 그 밑에 일련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5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구성된 비밀번호가 50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전 등기 공부할 때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잠깐 미리 할까요? 자, 거기. 자, 뭐냐면은, 자, 17페이지 좀 보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 권리 조금만 좀 봐야 됩니다. 그 15페이지 보면서 권리자가 이대백 씨로 돼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밑에 고유번호라고 돼 있죠.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이대백 씨가 신청한 그 보존등기 신청 대상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도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그 건물도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고유번호 1105-20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은 일련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하고 영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50개가 들어있죠. 자, 요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대백 씨한테는 왜 필요한지 한번 보시면은, 넘겨보십시오. 그 17페이지.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대백 씨가 이제 그 지난달에 보존 등기 신청해서 그 권리증과 영수증을 집에 들고 왔잖아요. 그 보관하고 있다가, 김갑돌 씨에게 건물을 팔았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하니까 김갑돌 씨가 이전 등기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소 온 겁니다, 지금.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서 앞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요.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이전,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의무자, 이대백, 그 다음에 권리자, 김갑돌. 문제 없죠? 자, 넘겨보십시오. 이제 그 뒷장에 보면은요, 역시 돈 계산하는 거 쭉 나옵니다. 각종 공과금, 세금 내면은 이 빈 칸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같은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채웠습니다. 돈 다 내니까 그거 채울 수 있네요,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그라미 1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1번 이전 등기 신청서 뒷면 동그라미 11번 항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뭡니까? 이대백 씨의 집문서. 그 얘기잖아요. 이대백 씨의 등기 권리증. 그 얘기 아닙니까? 적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백 씨는요, 이 빈칸을 채우려고요, 예전에 보존 등기를 마쳤을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권리증을 꺼내야 됩니다. 호주머니에서요. 꺼내서 채우는 겁니다. 고유번호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1년 번호 적고 비밀번호는 그 50개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발췌해서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겁니다. 적죠. 이걸 왜 적으라고 합니까? 자,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등기 의무자 이대백과 등기 권리자 김갑돌 이 두 명의 등기 신청 의사 중에서 등기 의무자 이대백 씨의 신청 의사를 훨씬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대백에서 김갑돌로요. 그러니까 이대백은 그 중요한 건물의 소유권을 잃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갈 건데 확실해? 그걸 묻는 거죠. 너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내가 중첩적으로 묻겠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 뒷장에 권리증의 정보를 한번 베껴봐라. 진짜로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건물 주인인지를 확인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등기 신청의 진정성 확보입니다. 등기 신청의 진정성 확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적는 겁니다. 이 매수인 있잖아요. 이 이동백 씨의 등기 신청 의사는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이 등기 의무자 이대백 씨의 등기 신청 의사는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동백, 김갑돌, 요 매수인의 신청 의사는 안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다고 적어놨잖아요, 지금. 안 중요한 겁니다. 등기관은요, 저 매수인의 신청 의사는 묻지 않습니다. 너 집 갖고 싶어? 이렇게요. 그렇게는 안 묻죠. 얼마나 갖고 싶어? 많이 갖고 싶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권리를 취득하는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이익 보고 싶어? 그건 물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이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계속 매도인만 쳐다보는 겁니다. 매도인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너 매매 계약한 거 맞아? 매매 계약서 들고 와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권리증 들고 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증명정보 있죠? 그거 하나 들고 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증은 보관하고 있다. 집을 팔 때 필요합니다. 집을 팔 때.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아무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백 씨가 그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했더니, 적법하게 단독 신청했더니 이제 등기관은 이 보존등기를 완료한 다음, 마친 다음 이대백 씨에게 일정한 내용이 적혀 있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더라. 집문서를 발급해 주더라. 이거 들고 집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락 지었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할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앞서서 보려고 했던 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요. 그러니까 14페이지. 자,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14페이지에 가면은요, 직권에 의한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대백 씨가 그 보존 등기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자, 보죠.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채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저당권자라면 이제 이미 경매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채권자거든요. 가압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라면은 채권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가압류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 촉탁을 등기관에게 하겠죠.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하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건물이 있죠.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거 미등기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이 촉탁받은 가압류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미등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럴 때는 등기관은 이 가압류 등기 촉탁을 법원에서 한 가압류 등기 촉탁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야, 미등기야, 가압류 못해 하면서 각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대백 씨, 건물 주인, 채무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이 보존 등기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등기부 개설을 강제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기부를 개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에서 촉탁받은 그 가압류 등기 있죠? 자, 요 가압류 등기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 채권자 이름, 그 다음에 금전 채권, 청구 금액의 액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압류 등기는요, 가압류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촉탁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조문을 보죠. 조문. 채무자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자, 등기관은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이 가압류 등기 실행하려고요.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가 건물 주인 이대백 씨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실행된 보존 등기인지 아니면은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한 등기인지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요? 거기 보십시오. 14페이지에. 자, 이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접순안을 보십시오. 접순안이 하얗게 비어 있죠? 이거는 이 이대백 씨가 보존 등기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다는 제일 명백한 증거입니다.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해서 실행된 그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13페이지 거기는 그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이대백 씨가 접수한 날짜, 접수한 순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이 보존 등기는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이 없다는 겁니다.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이 없다. 이거는 접수한 적도 없는데 직권으로 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아래 칸을 내려가 보면요, 왜 직권으로 보존했는지도 금방 밝혀집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거 이어서 할게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 촉탁이 있을 때도 직권 보존할 수 있냐면은 지금 금방 보신 것처럼 가압류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요. 이 A가 법원에 가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합니다. 그럼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가죠.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가면은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적을게요.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또 직권으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할 때는 가처분권자와 그 다음에 그 피보전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걸 적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겁니다. 직권 보존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또 A가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요.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등기 촉탁이 들어가겠죠? 자, 경매 등기, 자, 이거 따져볼까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임의 경매 신청이겠나요? 아니면은 강제 경매 신청이겠나요? 임의 경매 신청 일리가 없죠. 왜냐면은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임의 경매는 뭡니까? 임의 경매는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신청하는 게 임의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말해야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되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한다. 그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있죠? 이거 묶어볼게요.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묶어서 우리가 등기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처분 제한 등기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가처분이 들어왔다. 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건물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처분이 제한되는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통칭하는 등기법상의 용어다. 이렇게 짚어두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간단하네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건물 주인의 보존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할게요. 직권 보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하나가 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건물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A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답니다. 반환을 못 해주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대로 이사는 가야 되나요? 자, 이 임차인이 이 임대인 소유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대항력을 잃습니다. 대항력을 잃게 되면은 그 기간에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요, 배당에 참여를 못할, 대항력을 잃게 되니까 이거는 이 A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사도 못 가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려고 나타난 법인데, 원래.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이사도 못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임차인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A는요, 어떤 절차를 밟아갈 수 있냐면은 법원에 가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민법에 다 합니다, 여러분들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자, 법원은, 여기 적을게요, 이거.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들려주나 보지? 그렇게 다 알죠.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촉탁을 합니다. 자, 이 등기관은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등기부 갑구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을구에 하게 되거든요. 을구에. 적어볼게요. 을구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적습니다.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이 주택임차권이라고 하면서 저 촉탁한 법원 이름도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촉탁받은 주택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려는데 임대인 소유 건물이 미등기다. 그럴 때는요, 저 임대인, 자, 이대백 씨의 보존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때는 등기부 을구까지 개설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택임차권 등기는 을구에 하는 거거든요. 되셨죠?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다음 중,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곳은, 그렇게 묻겠죠. 5번이죠, 5번 정답이.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을 하잖아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을 합니다. 5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예고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예고 등기가 뭘까? 뭐긴요. 정답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경우에만 직권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요, 독립된 한 문제가 그래도 간혹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을 한다. 직권으로 보존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대백 씨가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했을 때는 집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 집문서 요거 집에 들고 가는 거 맞죠? 이제 집에 들고 갑니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자, 또 보십시오. 이대백 씨가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대백 씨 소유 건물에 법원에 미등기인 상태에서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거나 아니면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어가지고요. 등기관이 그와 같은 촉탁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대백 씨의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보존을 했거든요. 이러한 등기를 하려고요. 맞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있죠? 자, 그때도 이대백 씨에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발급해 주겠나요? 권리증. 이거 발급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에요, 이대백 씨 건물, 이 주소지에 이 권리증 있잖아요. 집문서. 이거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직권으로 보존했을 때는 권리증 없는 집주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을 쓰는 권리증을 발급받는 집주인이 되고요. 어떤 문제가 좀 있겠나요? 권리증을 발급받았을 때는요, 이대백 씨가 아까 우리 잠깐 본 대로 김갑돌 씨, 저 매수인에게 건물을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존 등기를 내가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이대백 씨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보존을 한 경우죠. 그때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등기 신청서 뒷장에 집할 때요. 집할 때 등기관이 요구하거든요. 등기 의무자 이대백의 등기필 정보 적어봐라. 이거 안 적으면은 권리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너 의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적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못 파나요? 너는 집 못 판다. 끝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권리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도 저거 분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리증을 뭐 이사 다니다 보면은 저 권리증 집문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권리증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 때 권리를 처분할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 19페이지 좀 보십시오. 요거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복습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발췌를 좀 해보죠. 등기법이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뒤에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긴밀하게. 자,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등기부 밑에 두 번째 그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본인 확인 방법이라고 돼 있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면은 저렇게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경우처럼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 두 번째, 등기필 정보가 있기는 있었는데 분실된 경우. 이거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매도인인데도 매도인이 이대백 씨가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를 못 적는다. 등기관이 묻죠. 왜 못 적는데?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못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있었는데 분실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대백 본인임을 너가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신분증을 들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대백 씨가 신분증을 들고 이제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하면은요, 등기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기에 신분증에 그 있는 사진하고요, 그 실물을 대조하거든요. 얼굴을 자세하게 봅니다. 뚫어지게. 잠깐,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보더니 됐어,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하면은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그 확인 조서를 하나 작성하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됐다. 확인 조서가 작성되었으니까 자,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거 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잃어버려도요,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귀찮을 뿐이죠.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게 불편하면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라. 그러면은 법무사 변호사가 등기관인 나를 대신해서 이 본인임을, 이대백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그 확인 서류를 작성합니다. 확인 서류를 작성해서 이대백 본인임을 확인하겠죠.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 정보 서류를 그 등기 신청서 있죠. 이 등기 신청서에다가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하면은 등기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등기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해 줬으니까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겠죠. 대신 이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한 이 확인 서류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책임은 변호사, 법무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변호사, 법무사한테 이대백 씨가 가서 나 등기필 정보 분실했으니까 저기 확인 서류 하나 써달라. 그러면요 1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이거는 잘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이대백 씨가요 공증사무실 가서요 나 이대백임을 공증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은 그 공증 서면을 제출하는데 등기관은 인정해줘야죠. 어떡합니까? 공증사무실에서 이대백임을 공증을 받아왔는데 되셨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지 않으면은 좋겠지만은 자 분실했다면은 저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를 왜 끌어당겨서 또 너저분하게 하냐면은 이게 보존 등기가 맞춰졌을 때요. 이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을 했다. 그럼 집에 갈 때요. 등기필 정보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대백 씨는 집에 있는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발급되지 않는다. 요게요. 문제에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나가서 자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또는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그때는 집을 팔 때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한 겁니다. 먼저요. 자, 이게 보실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직권 보존 등기. 자, 이 굵직한 요 틀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건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등기가 보존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구나. 4가지. 처분 3개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과 그다음에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16페이지 좀 보십시오.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뭔가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유권 증명서면 4개 중 어느 한 개를 가지고 와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1번 대장을 들고 온 사람, 2번 판결서를 들고 온 사람, 65조 2호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3번 협의서, 재결서를 들고 온 사람, 4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경우라면 이해되시죠? 토지 보존 등기는 아닙니다. 건물의 경우라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해주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 서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실확인서요.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사실확인서. 이것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훌륭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토지 보존 등기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일단 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구체해 볼게요. 이거 아까 그 상속 등기, 유증에 의한 등기를 공부했으니까요. 요거 저 지금 봐도요.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하고 다음 주에 더 복습할게요. 자, 이대백 씨가 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증명서면을 들고 와야 됩니다. 소유권 증명서면 65조 1호부터 4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소유권 증명서면 중 어느 하나요. 그러니까 자, 대장을 들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은 판결서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면은 협의서나 재결서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라면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그러니까 이 사실 확인서. 문제추문에서는요, 그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서류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4개 중 하나 들고 가야죠. 그래야지 보존등기 신청서 앞면에 신청 근거 규정에 65조 1호든 2호든 3호든 4호든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요. 이 대장 들고 가는 거 좀 보십시오. 요 대장과 관련해서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출지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거든요. 자, 요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 대장에 대한 얘기요. A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이 대장을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나요? 있죠. 대장을 들고 가서 소유권을 증명했는데 뭐 어때서요? 괜찮죠? 그러면은 대장상의 소유자라면은 보존 등기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면은 가능하지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런 일이 언제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이거 사례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 우리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 할게요. 저기 옛날에요. 몇십 년 전에 토지를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불화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없이 대장상에서 소유권이 이전 등록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례가 뭐예요? 그건 지금 논점이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찬차 보기로 하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도 대장상에서 소유자가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보존 등기 신청 못 합니다. 등기관이 뭐라고 하겠나요? 너도 대장상의 소유자니까 저 건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겠다. 다만 너는 보존 등기 신청 못 한다. 보존 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여야 보존 등기가 되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어야 됩니다. 저게 많이 나옵니다. 끝인가 보다. 그랬더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십시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럼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안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등기관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있죠? 국가.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원시 취득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어도요, 이 사람은 또 이 보존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출제하겠나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제가 막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거 틀리려고 준비하네요.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얘기 틀리는 거 아시겠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야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요 얘기. 자, 또 할게요. 이거 심화반 수업하고 정말 똑같은 겁니다. 제가 심화반 가서도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앵무새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요거 좀 어려운 건데요. 자, 보십시오. 이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A거든요. 자,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러니까 A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도 아닌 자가 등기소가 서 있죠.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3명 찾아내야 됩니다. 3명이나?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찾아냈습니다. 사실은요.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 포괄승계인이요. 포괄승계인.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 상속인. 자, 상속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축물 대장만 있다.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자,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미등기 부동산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대장을 들고 가죠.
대장을 들고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보조 등기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보조 등기를 하고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 합니까? 그거 아니고 상속인은 직접 보존을 했잖아요.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상속인은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거든요. 그 예가 나오면요, 당연히 2명 딸려 나오죠.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그렇죠?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그 다음에 보십시오.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아니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해야죠.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 보존 등기 못해. 시험에서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관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떡하나요?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저 상속인하고 동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 보존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시나요? 자, 요 부분이요, 이 보존 등기에서는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기지만 제일 중점을 많이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심화반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이 보존 등기 할 때 이 소유권 증명 정보로 대장을 들고 간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보통 대장 들고 가서 신청 근거 규정 65조 1호 이렇게 적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8, 90%가. 이 대장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1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소유자이긴 하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최초 소유자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신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다. 그래야지 국가 명의로 하는 보존 등기를 거친 후 하면 이제 그 지문은 그만 읽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자, 아주 특이하죠. 이 여기 보십시오. 대장상 소유자인데도 보존 등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대장상 소유자로 적혀 있는데도 보존 등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대장상 소유자도 아니잖아요. 대장상 소유자도 아닌데 자신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 3명. 그게 이 상속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대장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면은 이 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보존을 한 후 틀린 겁니다. 그 지문은요.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도 같고요.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이거 다 3명 다 포괄 승계인이라는 단어로 묶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그러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저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있죠?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이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보존 등기 못하는 사람이야.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상속하고 유증에 관한 내용을 모르면은 보존 등기 이해를 못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그 첫 시간에요. 상속하고 유증을 먼저 짚은 겁니다. 상속 유증을 알아야 보존 등기가 완성이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대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읽고 할게요. 읽고. 자, 그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자, 지문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읽을게요. 그냥 순서대로.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2번,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았다. 최초 소유자는 아니네요. 자, 이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없다 그래야죠. 없다. 자, 2번 지문이 맞나요? 맞죠. 거기 적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가능하죠. 예,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상속. 상속인은 대장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죠? 덧붙여서, 자,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도 가능하죠? 그러나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불가능하다.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관련 기출 문제를 한 두세 문제 풀면은 완벽해지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수업 자료가 뭐 무한정 늘어나니까 기출 문제로 점검하는 거는 우리 1월달, 2월달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장이 끝난 거고요. 자, 이제 판결서를 좀 볼게요. 판결서를 들고 와서 자, 소유권을 증명한 후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판결의 종류가 3개거든요. 민사소송의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형성의 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3개이기 때문에 판결도요. 형성의 소송을 제기하면 형성 판결이 나오고 확인소송 제기하면은 확인 판결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소송 제기하면 이행 판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판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소유권 증명서면으로서의 판결은 그 종류에 상관없다. 그 판결문에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 말은 뭡니까? 확인 판결을 들고 가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형성 이행 판결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런 지문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문제풀이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은 맨날 속더라고요. 소유권을 증명함에 충분한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그러면 지문 괜찮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보통 읽을 때는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렇게 충분히 공부해놓고 확인 판결에 한한다. 한하겠지 그러면. 안 하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그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그 판례가 하나 있고 관련해서 밑에 토지대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건축물대장 얘기도 있잖아요. 요 판례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판결과 관련해서는 자, 하나 정리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요 지금 우리 하지 말죠. 자,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토지대장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 건물 주인은요 이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는 건데 그 건축물 대장에 중요한 소유자가 비어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건물 주인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내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 잘못이다.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규정상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가 누구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시장, 군소, 구청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 판결이 나오죠? 확인 판결문에 이제 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소유자가 적히도록 하여 이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 가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점은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비어 있을 때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이렇게 시작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를 우리 판례는 국가로 보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봤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사실 내용은요 자질구레한 겁니다. 대장의 작성권자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 알아?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보십시오. 토지대장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우리 지적법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등등을 다 포함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중에서 이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상에 들어보십시오.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공란으로 비어있다. 이럴 때는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지적공부의 작성권자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요? 국가를 상대로 이 확인 판결을 받아서 그에 따른 보존 등기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판례 두 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하고 토지 대장의 작성권자를 바꾸는 것밖에 안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게 심화반에서 다루는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주구레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토지 대장에 관련된 그 판례 적혀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국가라고 돼 있죠. 국가? 요거 인터넷에서 자료 뽑으시면요. 국가가 빨간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국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고치지는 않았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고,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판례는요. 두 번째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혹시 국가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거기를 살펴보는 지문이지 이 지문을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된 지문은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죠. 이거 협의서 재결서 들고 와서 보존 등기 한다. 이건 아까 정리한 대로 어떤 경우였나요? 이건 지금 추가할 거 없습니다. 이거 지문에서요. 기출지문에서 역할 못합니다. 얘는요. 이해만 하십시오. 뭐냐면은 이 지역을 수용했는데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업자가. 자,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등기합니까?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근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은 기업자는요. 자, 내가 이 땅 주인과 협의를 했다. 협의가 불성립해서 재결을 거쳤다. 그래서 협의서나 또는 재결서 같은 소유권 증명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그 수용한 주체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더 변형될 질문도 없습니다. 저거는요. 세 번째는 그냥 소유권 증명서면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별 문제 없는 게요. 이 4번의 경우 읽어볼까요? 건물의 경우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건물의 경우를 토지의 경우로 바꿉니다. 그럼 그 질문 틀리는 겁니다. 토지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사실 확인서 들고 보존 등기 신청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 확인서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중요한데 그 괄호 3번 얘기는요. 기출지문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4번은 거기에 그 중점을 두어서 지문을 해석해 놓으시면은 문제 풀이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하고 밑에 3번 보존 등기 신청서 내용은요. 아까 연습했습니다. 자,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 근거 규정은 꼭 적어야죠. 꼭 적어야 되는데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적을 필요가 없죠. 그 항목이 없는데 뭐래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이거 오늘 양을 좀 많이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6페이지는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보죠. 다음 주에 또 복습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만 얼른 복습할게요. 이 건물을 신축한 이대백 씨가
자기 앞으로 보조 등기를 하려면은 이 보조 등기 신청서 양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신청 근거 규정 적는 게 문제잖아요. 나는 65조 1호로 적을지 2호 또는 3호, 4호로 적을지 이제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요 1호라고 적습니다. 1호. 그래서 대장을 들고 가서 보조 등기를 하는 건데 이 대장상 소유자라고 다 보조 등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보조 등기가 가능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 보조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도 아닌 자가 직접 보조 등기할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3명이나 되더라. 거기에 그 3명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더라. 기출지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판결서는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된다. 이 말이 괜찮나요? 괜찮죠. 그 판결문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소유권을 증명함에 족하다. 그게 우리 판례의 취지인데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됩니다. 덧붙여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 토지 대장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지 자, 이거를 바꿔 적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협의서 재결서도 있고 건물의 경우라면 사실 확인서도 있다. 이렇게 하면요. 관련한 기출 문제는 사실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1년 동안 정리할 내용입니다.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결석만 안 하시면은 계속 누적하면서 복습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3시간 정리했지만은 다음 주에 가면은요. 이거 30분이면 총복습이 가능합니다. 총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얹어서 정리를 하고 하니까 요 등기법 4주 정도 수업 분량이면요. 우리 기초를 아주 탄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1월부터는 조문 읽으면서 이제 첫 진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